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위험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신호등부터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붐비는 정도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표시해서 해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는 뜻이니만큼 여행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여름 해수욕장 신호등부터 잘 체크하셔서 건강한 휴가철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은 부경근대사료연구소 김한근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경근대사료연구소 네. 조금은 낯설고 생소하다 네, 네, 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부산과 경남 지역의 근대 사료들, 그러니까 근대 개항 이후 70년대까지 이 도시들이 어떻게 변하고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주로 이제 지도, 사진, 서지류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나름대로의 개인 연구소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 좀 많이 치중되고 있고 지방 쪽, 그러니까 경남 지역 쪽은 조금 좀 소홀한 그런 편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우리 부산, 경남, 네. 특히나 부산 지역의 그런 사진이나 네네.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 네네.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20대, 30대는 불교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4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부산 민학회 사무국장을 맡게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불교 쪽으로 연구하던 것이 이제 부산학이라는 쪽으로 이제 시선을 바꾸게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행정 처리가 아니라 회장님을 대신해서 누군가의 어떤 이 지역에 대한 것을 대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네. 이제 능력까지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서적류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부산 네. 역사와 관련한 것이라든지 어떤 지역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뒷받침되는 지도나 사진들이 제대로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도서관이나 박물관에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열람 신청이나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산 연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한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수집해보자 하고 네. 덤빈 게 거의 한 24, 5년 돼버렸네요. 와, 네. 아니 24, 5년 정도 수집 활동을 해 오셨다면 그 자료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현재 부경근대사료연구소에 있는 그 사료들은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뭐 일일이 말씀드려 제가 이걸 데이터베이스화를 따로 안 해놔서 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책이 거의 한 15,000, 6,000권 네.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떤 리플렛 사료들이 한 10,000여점쯤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이 이제 부산 관련 근대 지도가 한 60점. 그러니까 근대 개항됐던 180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 미군들이 촬영한 슬라이드 필름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거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 6,000커트쯤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부산께 한 1,400, 500커트쯤 되는데 이 사진들을 분석하면 부산의 어떤 도시의 원형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해안이 매립되기 전에 어떤 옛 모습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고 네. 그리고 한국 전쟁 시기가 올해가 마침 이제 한국 전쟁 70주년이라서 그렇죠. 지난달에 좀 많이 붐비기도 했는데 네. 이 이념 전쟁이다 보니까 민족 간에 이게 삐라가 엄청 많이 뿌려졌어요. 네네. 그 제가 지금 추적하기에는 삐라가 아마 1,200에서 1,500종 정도 뿌려졌지 않을까 네네. 하는데 현재 원본은 한 120점 그리고 사진 파일로는 한 600점 정도 어허. 한국 전쟁 시기에 뿌려졌던 삐라들을 또 가지고 있고 그걸 지금
중공군들을 향해서 뿌린 삐라 같은 경우 중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네. 별도로 이제 비용을 들여서 이걸 번역 작업을 지금 또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진도 굉장히 많이 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네네. 것으로 아는데 사진 부분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부산 거만 해서 이제 일제 시기에 나온 엽서 종류는 한 1,400~500장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시기 슬라이드 필름이 한 1,400장 네.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일반 흑백 사진들이 한 300여 점, 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000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좀 됩니다. 네. 과거 한 50년대의 네. 우리 부산의 모습을 상상해 네. 보면 그저 그냥 논밭밖에 없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때 사진하고 지금 현재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볼 수 있다면은 굉장히 그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진 이렇게 모으시면서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것 그런 같아요. 경우가 많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 도시를 상상할 때는 이제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이 도시를 보다 보니까 도시의 원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높아봐야 2, 3층 건물들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산세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게다가 이제 물론 일제 시기에 이제 주로 중앙동 권역에서 범일동까지 해안이 매립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도 건대기에 들어서서 이제 그 해안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매립을 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 전에 부산 항만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사실 작년에 이제 그것까지 시도를 해봤어요. 부산의 옛 해안선들을 쭉 선으로 다 그려봤었어요. 네. 현 지도 위에. 그게 다 가능해지더라고요. 지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뿌듯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집 방법에 있어서도 뭐 각 시기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의 그 사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집을 하셨을까요? 조선시대 사료는 처음에 좀 돈 빌려고 나섰다가 네.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예를 들어 지도 한 점에 기본 4~500만 원 정도로 뭐 네. 이래가고, 좀 그것이 조금 뭐 역사성이 있고 뭐 이리 되면 이게 문화재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게 네. 보통이고, 이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근대로 넘어가자 해서 조선시대 것은 네. 그냥 이제 영인본 책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만 수집하고, 원본 사료는 근대 시기만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근대에서부터 지금 70년대까지의 거의 100년 기간. 100년 네네. 기간의 사료를 네. 수집하고 계신데, 뭐, 이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고, 수집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근대 사료 같은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수집을 하시는 거죠? 우리 근대화 관련해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근대 개항이 되면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이 되었지만, 이제 그 시기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쪽 나라의 사람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물론 이제 청일 전쟁이나 로일 전쟁 때도 전공 기자로 왔던 분들도 있고, 전공 기자로 왔지만서도 이분들이 이제 다니셨던 행적들이 사진으로 남겨진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마침 이제 근대 역사관에서도 뭐 헝가리 군인이 촬영한 우리나라 근대 1908년 사진들을 이제 지금 전시 중에 있는데,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근대기 이제 초창기 것은 이제 1900년 거의 1910년 이전까지는 이제 유럽 쪽이나 이제 일본 쪽에서 주로 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1910년에서 해방 직전까지는 거의 일본에서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해방에서 6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오히려 구해야 되는, 왜냐니까 미군 전기를 거치고 한국 전쟁기에 파병되었던 군인들이 촬영한 자료들이 네.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랄까요, 우리 국내에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고급 외제 승용차 가진 것만큼이나 귀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구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수집 방법입니다. 제가. 네,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하셨고, 거의 국내에서 구할 수가 그 있죠. 이전에 근대에서 이제 일본이라든가 미국 네. 군인들이 촬영했던 네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집을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사진이나 자료들을 이 수집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소장님 개인 돈으로 구매를 하시는 건지, 그 자료 수집에 들어간 돈이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대략 한 24, 5년 동안 쓴 네. 게 한 7억 가까이 있었던 것 7억? 같아요. 네. 네. 사모님이 뭐라고 안 그러시나요? 뭘 그런 얘기하다 도가 지나치면 아예 간섭을 안 한다고. 네. 관심이 있을 때 간섭하지 아예 관심 밖에 두는 거죠. 네.
그만큼 소장님의 어떤 열정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열정도 열정이지만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니까 이제 번 돈은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 있고 이제 다행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각 박물관과 네트워크에서 자료를 빌려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혹시 다음에 자기네들이 박물관에 이제 그 유물 매입할 때에 네. 그 자기네 살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자료를 구해달라라는 네네.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곁두리로 수집해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사진 같은 경우는 스캔해서 파일만 남겨두고 박물관에 대파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받침이 되니까 버틴 거죠. 아. 수입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게. 네. 한 24, 5년 정도 이렇게 각 사진이나 사료들을 수집해 오시면서 7억이라는 거액을 투자를 하셨는데, 그러면 가지고 계신 그런 자료 중에 우리 소장님 개인적으로 아, 정말 이거는 희귀한 자료다라는 것도 분명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요. 제일 저희 사무실에 자부심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퇴계 이황 선생께서 쓰신 친필 편액 글씨가 하나 있어요. 아, 네. 그 낙관까지 서명한 게 그런 이제 이번에 일본에서 입수한 지 한 3년 되었는데 금년 초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로 아마 추정됩니다. 이 천금첩자라 그래서 이제 서예 교본을 뭐랄까 이제 옛 성현들의 글씨를 네. 오려가지고 만든 그런 책자가 있고 이제 사진으로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유물보다는 오히려 저는 사진이나 지도 이런 게 네. 이제 더 관심이 있으니까요. 한 번은 이제 개성학교라 그러면 기억하실런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 박희종 선생이 이 부산의 최초로 근대 학교를 이제 만든 부산 이제 사립개성학교죠. 네. 이 학교가 1895년에 이제 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96년에 개교를 하는데 네. 이 개교식 장면 사진이 한 장이 나왔어요. 오. 이 사진 크기가 A4 용지 절반 크기의 원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본 경매 사이트에 뜨자마자 아, 이거는 적어도 100, 150만 원까지 올라가겠다. 네.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가격을 낼 때는 1000엔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돈으로 뭐 한 만 몇천 원 정도쯤 되는데 이거 100만 원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 마침 돈이 없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경매를 받고 나면은 낙찰일로부터 이틀 이내는 송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분에게 뭐, 넘어갈 수가 다른 분에게 있겠군요. 넘어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총송창회에 아. 사무국장이 마침 후배라서 전화를 네. 했어요. 야,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촬영해서 보내줬죠. 동창회에서 매입할 준비해라. 형님 그럴게요. 근데 만약 그게 좀 왜 그거는 제가 설쳤냐면은 우리 학교 역사와 관련한 것인데 만약에 타 지역에 다른 사람이 너희들 이런 사진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네. 부끄럽겠어요. 아하.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 이제 그게 거의 한 80만 원 돈에 낙찰이 됐던 뭐 이런 네. 경험이 한 번 있고요. 그 사진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개성학교 개교하는 네, 사진이라고요. 개교식 장면이 막 나와요. 학생들이라든가 그 학교 네네. 풍경, 주변 풍경이 다 나옵니다. 나와 있겠군요. 네네네. 그 학교뿐만 아니라 그 학교 맞은편에 있었던 옛 초량 객사 담벽에서 그리고 이제 외관 시절에 그 통역관들이 있었던 송신당과 비닐은 건물이 보이고 네. 그래서 영주 터널 일대의 그 당시 모습을 아하. 자세히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또 즐거웠던 게 또 한 번 있었어요.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제물포라고 올라왔어요.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제물포 사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초량 해안이 그렇게 그 뭐랄까요, 우리 뭐 남해 물건리라는 데 가면 독일 마을 밑에 물건리 마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네. 해안 방풍림이 아주 아름답거든요. 거기는 이제 어부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안 방풍림이 있는데 이제 초가집이 쭉 늘어섰는데 뒤에 산세를 보니까 부산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성고개라고 부르는 코모도 호텔 앞쪽에서 초량을 보고 촬영한 것인데 부산의 가장 원시적 해안이 그대로 나와 있는 네. 흑백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걸 제물포라고 하니까 아마 인천 지역에서 수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나라 옛 사진이 나오면은 부산 것이 제일 비싸게 팔리고 그 다음에 인천 것이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다 할 네. 정도로 인천에도 지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 그분들이 볼 때 이건 인천 아니다 해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반면에 부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10년 뒤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거의 비슷한 방향이다 보니 산세가 같은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매립이 된 상태인데
의외로 쉽게 10만 원도 채 안 주고 샀던. 완전 예, 행운이었네요. 그래요.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 뭐 작품 사진이 아닌 역사 사진으로 개인 일반 개별 사진이 가장 비싸게 팔린 예가 1,700만 원 정도까지 팔렸다고 들었는데 네. 뭐 거기에 비하면 저는 그냥 그저 좋은 셈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네. 굉장히 또 보람을 느끼고요. 사실 우리 부산의 옛 모습을 제물포로 알고 그냥 넘어갈 그렇죠. 수 있었는데 네. 소장님의 또 애정으로 바로 잡고 예, 또 예, 예. 예, 보유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한 그 사료를 갖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뭐 소장님이 소장하고 계신 그 책도 어마어마하다고 네. 들었거든요. 책은 주로 이제 역사 문화 관련한 책들을 해서 지금 한 5, 6천 되려나 뭐 그 정도쯤 돼요. 근데 네. 이제 이게 한때 제가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불교에 관심 가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민속학도 같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뭐 그리고 고건 쪽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좀 수집을 하고 했던 게 뭐 이렇게 좀 많아졌어요. 책이. 네. 제일 힘든 게 책이에요. 이 공간을 많이 그러니까요. 차지하니까 그죠. 예. 네. 오늘날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이제 막상 이제 동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파트에 드레스룸은 있어도 서고는 네. 없다고. 그렇게 되는 요즘에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책이 제일 문제인데 저는 다행히 개인주택이라서 네. 그런 것은 좀 피하고 있는 거죠. 거의 뭐 개인주택 방에 다 가득 채워질 정도의 책을 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방 2칸, 다락, 창고, 게다가 이제 사무실까지 네. 뭐 그렇게 찾아요.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 또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소중한. 많은 분들이 아마 소장님의 이런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는 뭐 디지털 시대에 AI가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첨단 기술 시대에 왜 그렇게 옛것에 빠져서 사느냐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아보셨죠? 예, 그럴 때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맛있게 먹는 음식들이 보면은 거기에 이제 육류도 있고 채소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채소가 얼마나 건강한 밭에서 왔는가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섭취하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사료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본 사료로부터 이제 발견하는 것과 사본 사료로부터 발견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근데 이 사본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요즘은 이제 이 디지털 기술들이 워낙 뛰어난데 과거에는 이것을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화질이 떨어지는 데다가 섬세한 것을 발견하기가 네. 힘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원본 사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눈여겨보고 넘어갈 때 못 봤던 걸 2번 보고 3번 볼 때 다시금 재발견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라면은 디지털은 순간적 인식은 빠른데 감성적 인식은 아무래도 아날로그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뭐 아주 급하게 어떤 사료를 찾거나 이럴 때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러 책을 꺼내보고 백과사전을 디벼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요. 단순히 뭐 옛것을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잊었던 우리의 과거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료 하나하나가 그냥 물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억을 되찾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이러한 많은 서적과 사진, 사료들을 바탕으로 또 소장님의 그 어마어마한 지식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 역사 탐방 가이드로서도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제가 20대는 불교 청년회 활동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대는 불교 사회화 운동한다고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때에 이제 부산 지역 불교계의 젊은 사람들끼리 우리도 뭔가 사회화 운동을 해야 된다. 기독교계는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불교 사회화 운동을 하면서 제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이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장 속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게 빠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87년부터 역사문화 탐방을 이제 주로 갔었죠. 이제 그러다가 거의 한 15년 가까이는 이제 사찰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탐방을 다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역사문화 탐방을 한 7년 반 정도 또 다녔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 2년 쉬었다가 요 한 5년 반 전부터는 부산의 어느 구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구문화탐방의 총괄 안내를 맡아서 네. 제가 지금 5년 반째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소장님 고향이 부산이신가요? 뭐 제일 많이 살았으면 부산이 맞는데 네. 사실은 포항에서 태어나서 아, 네. 6살에 이제 부산으로 왔어요. 그래도 이사를 올 때가 또 재미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제 선박 관련 네. 일에 이제 종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7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6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그 부산에서 이 포항에서 부산으로 오려면 길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네.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트럭을 빌려서 짐을 옮긴다는 것도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마침 아버님이 관계하시는 회사 배가 포항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포항에서 물건 이제 고기를 풀어놓고 부산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그래 이제 거기다 짐을 싣고 아, 그때 이사를 오신 배를 거군요. 타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어시장 이러면은 이제 남부민동 공동어시장만 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 지금 일부두 거기가 부산 수산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63년부터 거의 71년까지 있다가 남부민동에 만들어지고 옮겼거든요. 네. 거기에 배를 내려서 소 달구지에 짐을 싣고 영도 다리를 넘어서 네. 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6살 때인데도. 네. 아마 이렇게 소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애청자 가운데서도 시청자들이 맞아 그땐 그랬었지 예, 이런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부산의 산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이 소장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요, 최근에 피라미드 역사가 담긴 서구의 은천교회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국가 정책이라든지 지역 정책에서도 분명히 이제 근대 건조물 역사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움직임들이 조례라든지 법령으로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아니면은 지자체 예산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의 도로를 뭐 개설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파트 등을 뭐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네. 토목공사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역사성이 있는 문화재들이 등록이 됐든 안 되었든 현장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문화재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은 사전에 이제 뭐 그 지표 조사를 비롯해서 필요하던 발굴 조사까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사 도중에 발견되면은 공사를 중단하고라도 발굴 수습부터 하고 네. 공사를 재개할지 이런 걸 하는데 근대 건조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 얼마 전에 그 김해 대저수리조합 건물 철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뜨거웠었는데요. 네. 지금 이 은천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관계자들을 만나 뵈니까 한국전쟁 피란 시기, 그러니까 1.4.5태 때 북한 지역에서 부산으로 피란을 내려오신 어느 장로 부부께서 천막교회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미동 일대가 사실은 뭐 조선시대부터 해서 일제시기를 거치면서도 부산의 3대 빈촌에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신네들도 피난 왔으면서도 거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열면서까지 천막교회를 운영하시다가 55년도에 화강석 석재로 이제 벽을 둘러서 건물을 지었어요. 네. 지금 부산에서 외벽이 화강석 석재로 되어 있는 게 50년대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건물 하나만 지금 네. 추정하고 있고 60년대 초반 것은 지금 두 군데 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마침 이 교회가 자리한 곳 바로 위에 아미동 행복주택을 건립을 하면서 이제 네. 도로 확장이 이제 불가피한데 이것이 이제 이 교회 건물의 3분의 1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막상 가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근대 건조물 등록을 네네. 하려고 서류를 이제 준비하던 중에 그래도 부산에서 이제 근대 건조물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가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의를 드렸죠. 네. 그랬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막 이걸 이때까지 등록도 안 하고 왜 방치했느냐. 그래서 당신이 나서시겠다고 해서 이제 문화재청으로 바로 연락이 됐었대요. 네. 근데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내려가서도 확인해 볼게요 이랬는데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 확산이 되면서 이제 모든 뭐랄까요 뭐 집합금지 정도가 아니라 관공서에서는 뭐 아예 그 출장을 불허하는 네. 이런 게 거의 2달을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공사는 진행이 돼야 되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곳에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지금 알려졌는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그 목사님께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50년이 있어야 100년이 있다. 100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0년 것도 100년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는가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인데 이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또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처에 있을 때는 거기에 신경을 써요. 근데 그 부처가 아니면 또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도로공사를 하는 부처는 도시를 이제 개발하거나 뭐 이런 쪽 부서다 보니까 문화재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고요.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이제 서류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네. 모를 수밖에 없다.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 어쨌거나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담고 있는 건축물 네. 충분히 의미가 있고 보호되어야 네네.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존되어야 할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사료들을 통해서 옛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앞으로도 많은 땀을 좀 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의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사료 수집을 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만약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부산에 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하시는 검색어를 치면은 자료가 있다 없다가 네. 나오고 그것이 이제 바로 다운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이제 문서를 보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일정의 수수료가 있어요. 이제 복사를 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 관공서의 공식 문서는 주로 국가기록원에 있다면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유마당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공유마당에 들어가셔서 필요로 하는 검색어를 치시면은 음원이든 사진이든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다운받아서 출처만 바뀌면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용료를 내야만 쓸 수 있는 네. 것이 있고 그런데 바로 다운받아서 출처만 밝히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검색어를 치고 네. 해도 되고요. 아하.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 관련해서는 현재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 과거 신문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해놔가지고 부산일보 언론사지만 부산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치시면 그 네. 관련 기사들이 아주 또 잘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기 좋아요. 그래요. 이러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또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경근대사료연구소 김한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발전과 개발을 통해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보존과 어울림을 통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방향이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부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